네, 시작했습니다. 이게 유엔에 관한 책인데, 이 책을 읽기 전에 유엔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나요? 저는 유엔에 대해서 그냥 많이 알고 있지는 않았고, 그냥 이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딱 그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이제 세계의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그런 기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유엔은 약간 유니세프처럼 그런 약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제목처럼 평화를 꿈꾸고 그런 곳이라고 알고 있었고, 또 다른 거 알고 있는 거는 유엔기? 그거 하고 평화를 꿈꾸는 곳, 이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유엔 하면 아무래도 그 6.25 전쟁 때 유엔에서 유엔군을 파견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던 의미를 가장 크게 잘 알고 있고, 평화유지군으로 우리나라도 여러 군데 이렇게 군대를 파견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이라던가, 사실 저는 유엔이 상당히 그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면 알수록 유엔이 그닥 그 힘이 센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닌 것에 대해서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유엔에 좀 더 이렇게 더 그 강화된 권력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보고 유엔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나요? 저는 그 유엔도 유엔이라 해서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그 분야별로 이제 따로따로 나눈 그냥 여러 분야가 있다는 거 그걸 되게 중심적으로 좀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요즘에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그 세계보건기구인가? 그런 것도 있고, 유네스코랑 유엔이랑 다 다른 개별의 조직? 그런 걸로 알았는데, 여기 보면 여기 44쪽의 유엔 구조에 대해서 이게 다 유엔의 주요 활동? 유엔이 하는 일이구나를 새롭게 알았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네, 저도 그 유엔 산하에 이렇게 많은 조직이 있는 줄을 사실은 잘 몰랐었고, 뭐 세계보건기구 WTO 이것도 역시 유엔 산하기구라는 것들도 이 책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뭐 IMF 국제통화기금 이런 것들도 유엔의 전문기구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따로따로 알고 있었던 것들이 다 유엔 산하기구라는 것들이 새롭게 알게 된 WTO 세계무역기구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점들이 조금 어, 놀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인 유미랑 연구대로처럼 이렇게 유엔으로 캠프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 세 명이 간 한 체험을 갈 수 있다고 했을 때 갈 건가요? 그러면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 튕겨 나갔나 어, 보다. 수상아. 네. 저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가보겠습니다. 어, 뭐, 그 새로운 그런 것을 아는 것들도 의미가 있고, 또 세계 여러 나라의 어떤 그런 친구들을 사귀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 걱정되는 것은 제가 한국말만 제대로 할 줄 알아서 다른 나라 언어에 약해서 의사소통에 좀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요즘에 번역기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언어를 잘 한다라면 그런 문제도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유엔에서 여기 세계 공용어로 정한 언어는 할 줄 아는 게 영어 조금 빼고는 할 줄 아는 게 아예 없어서 잘 못할 것 같고, 또 비행기를 오래 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리고 다른 나라를 그렇게 막 하루는 유럽에 갔다가 하루는 아프리카 가고 또 그 다음 날은 아시아 이렇게 가는 게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저는 이런 게 캠프가 있다면 바로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가서 그 나라의 문화나 그런 걸 알아가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책을 읽고 나서 유엔에서 하는 일이나 그런 것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그 캠프가 있다면 꼭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해나. 네, 여기서 지금 여러 그 기구들이랑 이렇게 유엔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만약에 일단 유엔에 이렇게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은지 하고 싶지 않은지 만약에 하고 싶다면 어떤 기구랑 그 왜 하고 싶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일단은 별로 유엔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언어, 의사소통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약간 국제연합? 이런 데서 하는 일 쪽에 별로 관심이 없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그리고 특별히 좋아하는 그런 기구나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어서 딱히 저는 유엔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네, 저는 뭐 아까 캠프 이야기랑 비슷하게 유엔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일하자면은 그 분야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고 이렇게 해서 유네스코 나와 있는데 문화유산을 지키거나 문화유산 돼서 알아가는 그런 활동을 되게 좋아하고 예전에도 여러 나라의 문화유산을 막 찾으면서 기록도 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유엔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면 아주 반가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유엔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제 가장 큰 꿈이 세계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제 가장 큰 꿈, 그러니까 세계 시민으로 사는 것이 큰 꿈이기 때문에 만약 유엔에서 일할 기회가 생긴다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제 생각을 이렇게 습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국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군대도 좀 사라져서 전쟁도 좀 없어지고 그 대신 이제 그 군사 비용 쓸 것을 빈곤한 계층들이 먹고 사는 데 쓴다라면 세상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이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유엔의 이상과도 많이 맞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라면 아주 반가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호 반가워. 음, 잘 들리니 준호야? 예. 준호 오늘 처음 하는 거니까 준호 그냥 편하게 하면 돼. 그냥 일단 구경하고 싶으면 구경하면 되고 준호가 참가하고 싶으면 뭐 손 들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준호 한번 얘기해보자라고 했을 때 할 얘기 있으면 하면 되고 저는 그냥 듣겠습니다. 전 다음에 겠습니다라고 너의 의사표현만 정확하게 하면 돼. 그리고 뭐 궁금한 점이나 할 얘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면 돼. 너가 말 안 하면 몰라, 준호야. 어, 너는 입으로 말 안 하고 이렇게 머리로 말하는 스타일이 올래? 아니요. 그건 아니야. 그 선생님이 저 친구는 목소리로 말하지 않고 얼굴로 얘기하는 아주 이렇게 목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또 그런 또 특별한 아이인 줄 알았네. 자, 그 평화를 꿈꾸는 곳 유엔으로 가자라는 책 준호 잘 읽었니? 네. 그래,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 18쪽에 보면 국제연맹이 나오고 그리고 국제연합이 나옵니다.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을 비교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한번 해볼까?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을 자기는 그 두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 자기가 이해한 대로만
설명하면 됩니다. 음, 주성이, 너가 이해한 대로 얘기하면 돼. 음, 답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니까. 하는 일은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여기 써 있는 대로 유엔이 더 강하다고 음. 힘이 더 강하다고 이해했어요. 유엔이 더 강할 것이다. 해나. 저도 써 있는 대로 국제연맹은 그냥 그렇게 크지 않은 그냥 단체이고, 네, 진짜 하는 일은 비슷하지만 단체이고, 국제연합은 이제 국가적으로 더 강력한 그런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연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준호. 저, 그 18쪽이요?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에 대해서 너가 아는 대로 얘기하면 되고, 준호는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너는 너만 있을 수 있는 찬스가 있다고 했지.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던가. 뭐 아니면 네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에 대해서 준호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한번 설명해 보자. 다음에 할게요.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네.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의 가장 큰 차이는 만들어진 시기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국제연맹은 언제 만들어졌대? 국제연맹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야? 뭐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 후 다시는 세계대전을 뭐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었어. 자, 제1차 세계대전, 그 오스트리아 제국이라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와 한편을 먹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런 나라들과 맞서서 싸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얘기야. 그 전까지는 뭐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 분쟁은 늘상 있어 왔어. 근데 이렇게 패거리 먹고 수많은 나라들이 떼거지로 이렇게 뭐해? 크게 싸운 적은 거의 뭐였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1차 세계대전의 어떤 그런 충격이 상당히 컸었고, 그래서 다시는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모여서 조정을 하자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조직이 뭐였다는 거야? 국제연맹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는 것은 바로 이 국제연맹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는 뜻이야? 하지 못했다는 뜻이야? 하지 못했다. 하지 못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국제연합은 제1차 세계대전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은 독일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이 한 편을 먹고 나머지 다른 나라들이 또 편을 먹고서 싸웠던 어떤 그런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인데, 역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앞으로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러한 엄청난 세계대전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직을 만들자 하면서 만들어진 것들이 바로 뭐다? 국제연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이나 다시는 세계대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측면에서는 뭐한데? 같은데 국제연맹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연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점에서는 또 차이를 갖고 있고, 또 이 측에 따르면 국제연맹에 비해서 국제연합이 조금 더 실질적인 막강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연합의 전신, 그 이전의 조직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가장 국제연맹에 대해서 손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책에 보면 국제기구에서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으로 이 책에서는 두 가지를 들고 있거든. 36쪽에 보면 어떤 능력들을 네.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는지 36쪽을 중심으로 한번 누가 얘기해 볼까? 음,
외국어, 응, 네, 외국어 공부를 해서 응, 여러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응.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이요. 그렇지. 자, 책에 따르면 해나가 말한 대로 최소한 2개국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인종, 종교, 언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런 능력을 국제연합에서 일하는데, 국제기구에서 일하는데 왜 하필 다른 능력이 아닌 이런 능력이 우선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걸까? 주성이. 일단은 여기서 일을 하려면은 말이 되고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여기서 정한 공용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 스페인어, 아랍어 중에서 최소 2개는 써야지 일단은 일이 될 거고 근데 그리고 국제연합인데 거기서 이제 특정한 사람 그런 걸 무시를 하면은 안 되니까. 준호는 어떻게 생각해? 왜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야지 다른 외국인들과 잘 소통할 수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지. 잘 얘기했습니다. 주성이가 어렵게 얘기한 얘기를 준호가 아주 쉽게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기 말로 바꾸어서 얘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주성이와 준호가 지금 얘기했듯이 국제기구는 결국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하는 곳, 또 여러 나라의 각자의 어떤 그런 이익을 조율하는 곳이다 보니까 말이 통해야지, 말이. 그러니까 말이 통해야 되다 보니까 일단 언어 능력이 뛰어나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뭐 꼭 2개국어가 아니라 2개국어 이상이라고 했는데 주성이가 자연스럽게 공용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어라는 부분에서 유엔에서 쓰는 공용어는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요 6개 언어가 공용어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용어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한 거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을 것 같아? 여러분 생각에 이 공용어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을 것 같아? 일단 많이 쓰는 것도 있고 응, 여기 책에서 그 상임이사국인가? 응. 거기 그, 그 국가들 언어 위주로 짠 것 같아. 그렇지. 자, 잘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언어가 좀 빠져 있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이 언어가 좀 공용어에서 지금 뭔가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언어 중에서 좀 빠져 있다고 생각되는 언어가 없어? 이 언어는 왜 빠져 있을까 싶은 언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많이 사용. 음. 자, 독일어 알아? 네, 선생님이 독일어. 네, 독일어는 독일 사람만 쓴다고 생각했는데 쌤이 유럽에 가보니까 독일을 비롯해서 오스트리아라던가 그 체코슬로바키아라든가 이쪽 나라들은 도고권이야. 네, 독일어 문화권이어서 오히려 영어 뭐 이런 거보다도 독일어를 더 잘 이렇게 뭐해 소통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미. 독일어를 이렇게 많이 쓴단 말이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독일어는 왜 빠졌을까? 여기에서. 제2차 세계대전 어, 그 일 때문에 빠진 게 아닐까요? 왜 제2차 세계대전하고 독일어 빠진 거하고 무슨 상관인데? 독일이 그거를 일으켰으니까 음, 배제? 그렇지. 독일어가 빠진 이유는 바로 독일이 패전국, 제2차 세전을 일으킨 나라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패전국이기 때문에 이 국제연합을 결성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뭐 했다는 거야? 빼버렸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아까 주성이가 또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보통 안보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줄임말이야. 안보리는 그 안에 안전, 보장, 리라고 써 있는데 원래는 리가 아니라 이야. 안전보장 이사회. 그래서 줄여서 우리가 안보리라고 얘기하잖아. 안보리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을 볼 수 있는데 원래는
안전보장이사회라고 돼 있어. 안전보장이사회. 근데 여기에 상임이사국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상임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늘상 있는, 늘 그 자리에 있는 이란 뜻이야. 상임. 이사는 우리가 다른 데로 이사 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조직의 중요한 일을 도맡아 하는 이런 거고, 국은 나라야. 상임이사국이라고 한다면 안전보장이사회 그 이사들을 이루고 있는 상임이사들 늘 존재하는, 늘 그 이사를 맡고 있는 그 나라들을 보고 우리가 상임이사국이라고 하는데, 이 상임이사국이 5개 나라야. 혹시 어디였는지 알아? 써있던데 그 전장에. 어디? 미국. 또 불러보자. 어딜 것 같아? 중국, 어?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 5개국이 바로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이다라는 얘기야. 이 상임이사국은 어떻게 뽑았을까? 이 상임이사국은 일단 이 상임이사국은 승전국, 아까 주성 얘기. 승전국, 그렇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승전국. 준호야, 승전국이 뭐야? 승전국이 뭘 것 같아? 모르겠어요. 응? 모르겠어요. 해나, 승전국이 뭐야?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 그렇지.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에서 승전국. 승전국의 반대말은 준호야 뭐야? 뭘 것 같아, 준호야?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의 반대말. 자, 아까 쌤이 독일 갖고 얘기했었는데 뭐야 해나? 패전국이요. 패전국. 그래서 이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는 승전국이야. 승전국에서 큰 역할을 한 그런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이 모여서 바로 이 유엔을 조직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나눠 맡은 거야. 나눠 먹은 거야. 상임이사국을. 준호야 됐니? 그래서 네. 영어는 미국과 영국이 쓰는 말이어서 영어는 들어갔고, 뭐 중국어는 당연히 중국이 쓰는 말이니까 중국어 들어갔고, 프랑스가 쓰는 말 프랑스 들어갔고, 러시아가 쓰는 말 러시아 들어갔어. 그 다음에 스페인어와 아랍어가 들어간 이유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나라와 아랍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상당히 뭐하더라? 많더라. 그러니까 스페인어는 주로 어디? 남아메리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스페인어를 사용해. 저기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근데 포르투갈어나 스페인어나 거의 비슷해. 우리나라 전라도 말하고 경상도 말하고 사투리 방언 뭐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했어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스페인어 사용하는 나라가 많고, 아랍어도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중동 지방이 대부분 다 뭘 사용해? 아랍어를 사용해. 이슬람을 믿는 나라들이. 그래서 이런 아랍어 사용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이 공용어로 채택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현재 그 세계 나라들의 경제 서열 알아? 경제 규모가 큰 나라. 제일 큰 나라가 어딜까? 미국이요. 미국이요. 두 번째로. 중국이요. 요즘에는 중국이야. 옛날에는 중국이 저어디였었는데 중국이 경제 규모가 점점 커졌어. 2등까지 올라왔어. 그래서 앞으로 뭐 2030년인가에는 미국을 제끼고 중국이 경제 규모에서 넘버원이 될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2040년이다, 2050년이다 분분하지만 언젠가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등이 일본이었나? 말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때. 일본, 4등이 독일, 5등이 영국. 선생님 지금 이 순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순서로 나가. 기본적으로. 일본, 독일이 영국, 프랑스보다 더 앞서 있는 건 사실이야. 그리고 이 일본, 독일이
유엔이 유지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 네. 분담금. 유엔하는데 들어가는 돈도 일본, 독일이 엄청 많이 내. 다른 나라들보다 잘 사니까. 근데 왜 일본, 독일은 요 상임이사국,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 나라에 뭐 하지 못해 끼지 못한다? 준호 아까 선생님 왜 끼지 못한다 그랬어? 그, 독일과 일본은 왜 여기 상임이사국에 못 낀다고 그랬었어? 그 전쟁 뭐 때문에 그렇지. 전쟁에서 패한 나라, 패전국이기 때문에 너 옛날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라고 이제 하는 바람에 깨갱거리고 그동안 입 다물고 있었다는 얘기. 근데 제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났어. 그럼 지금 끝난 지가 벌써 75년이 지났어. 76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일본, 독일이 이제 뭐라고 그래 슬슬 뭐라고 그러냐면 야 언제적 얘기를 아직까지 해. 어우 지겹다 지겨워. 야 우리 전쟁에서 진 게 70년 전이야. 그건 옛날 일이고 이제 우리가 돈도 많이 내니까 우리를 뭐 해줘라? 상임이사국에 넣어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 일본, 독일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나라들은 그래 맞다. 옛날 일이잖아. 그런 일본, 독일을 상임이사국에 넣어주자라고 주장한 한 나라들도 있고 아니야. 애들 또 무슨 나쁜 짓 저지를 줄 몰라. 그러니까 얘들은 뭐 하면 안 돼? 상임이사국에 넣어주면 안 돼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 상임이사국이 왜 중요하냐? 자, 상임이사국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에게 비토권이라는 게 있어. 뭐가 있다고? 비토권. 비토권. 다른 말로 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 5나라.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 이 5나라는 비토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5나라들 중에서 한 나라라도 no, 싫어. 그러면 그 일이 결정할 수가 없어. 자, 유엔은 커다랗게 안전보장 이상에 말고 뭐가 있냐면 총회가 있어. 총회. 유엔 총회는 유엔이 그 몇 개 나라로 이루어져 있대? 유엔 회원국이 몇 백- 개래? 192개. 192개국. 그런데 그 이후에 뭐 한 나라가 더 추가돼서 지금 현재는 193개국이래. 지금 현재는. 근데 이 193개국은 총회 때는 1국가 1표야. 한 나라가 한 표를 행사해. 미국 같은 큰 나라나 저기 무슨 아주 뭐 이렇게 몰디브 뭐 이런 아주 작은 나라나 관계없이 똑같이 뭐 한 표씩을 행사한다는 거야. 그런데 총회에서 그래서 만약에 뭐 190개국이 찬성했어. 그리고 3개국이 뭐 했다? 반대했어. 그러면 총회에서 된 것들이 다시 안전보장 이사회에 가서 이제 다시 결정이 되는데 그런데 이 3개국 중에 만약에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에 한 나라도 끼어 있으면 그 일은 할 수가 없어. 왜? 이 나라들이 뭐 해버리면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른바 만장일치된데 요 나라들의 권한이 아주 뭐하다는 거야? 막강하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가끔 이제 북한이 말썽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켰을 때 북한을 혼내주자라고 해서 막 전 세계 나라들이 많은 나라들이 그래 북한 혼내주자라고 아무리 해도 북한의 뒤를 봐주는 누가? 중국이나 아니면 누가? 러시아가 뭐라고 그러면 no 해버리면 북한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어 벌을 줄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점에서 이렇게 상임이사국들에게 아까 말했던 선생님이 어려운 말로 비토권 또는 거부권이라고 하는 이 고난을 준 게 너무 뭐하지 않냐?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유엔을 개혁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엔의 상임이사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공용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거부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유엔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 준호 이해가 좀 가? 예, 좀 아, 가긴 가요. 잘 모르겠거나 아니면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아 됐니? 네. 자, 52쪽에 보면 국제 활동가가 나오고
53쪽에 보면 국제 구호 활동가가 나옵니다. 국제 활동가와 국제 구호 활동가를 나란히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뭐가 다른가? 국제 활동가와 국제 구호 활동가. 음, 하는 일이 비슷한 것 같은데. 하는 일이 비슷한 것 그래도 같아. 그래도 국제구호 활동가는 약간 전쟁이나 재난 그런 일을 더 그런 걸로 약간 힘든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도와주는 것 같고 국제활동가는 그것도 국제구호 활동가가 하는 것도 도와주기는 하는데 이제 다른 것도 하는 또 해나는 어떻게 했어? 국제활동가는 약간 진짜 나라 잘은 모르겠는데 나라같이 그 지구촌에 일어나는 그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국제 구호 활동가는 현장에서 사람들한테 뭐 구호 물품을 나누어 주거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돕는 그런 활동가인 것 같습니다. 준호는 어떻게 이해했어? 국제 활동가와 국제 구호 활동가에 대해서. 국제 활동가는 전쟁 같은 것을 조정하는 것 같고, 국제 구호 활동가는 현장에서 도움을 주고 식량과 깨끗한 물을 나눠주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선생님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과일과 사과로 이해했어. 왜 선생님이 과일과 사과 얘기를 할까? 세나야. 사이관계. 과일이라는 큰 음. 주제 안에 사과라는 과일이 있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선생님이 왜 꺼냈을까? 국제 활동가는 넓은 방면에서 과일이라는 단어로 이어지고 국제 구호 활동가는 그 중에 세부적으로 나눠진 분야 중에 하나인 사과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준호야 이해가? 국제활동가는 기본적으로 범위, 한 지역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전 세계에 걸쳐서 여러 나라에 걸쳐 있는 어떤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조동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국제활동가라고 얘기하고 대부분이 다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국제활동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국제활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구호활동, 구호라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뭐하는 활동? 돕는 그런 활동. 그걸 우리가 구호 활동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구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국제 구호 활동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 구호 활동가 말고 국내 구호 활동가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같은데. 국내 구호 활동가 당연히 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주로 돕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이게 국내 구호 활동가가 되는 거지. 구호 활동가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구호 활동을 펼치면 국제 구호 활동가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그 전에 44, 47쪽 잠깐 보겠습니다. 44쪽. 조직. 44쪽. 유엔의 구조, 쌤도 이렇게 유엔의 조직도가 되어 있는 건 쌤도 사실 그 전에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엔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구나 해서 우리가 이름밖에 모르겠지만 그 이름이라도 대충 우리가 한 번씩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엔 조직 보면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 총회. 총회는 아까도 잠깐 말했었는데 유엔에 속한 193개국이 다 같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 그래서 보통 유엔 총회는 아마 1년에 한 번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유엔 총회에서 이제 뭐 이렇게 연설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엔 총회. 그다음에
안전보장이사회. 안전보장이사회. 사실은 그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가 가장 유엔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나, 뭐 결정적인 일을 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뭐 북한이 무슨 핵미사일 쏘고 핵폭탄 실험하고 그러면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다. 뭐 이런 이런 뉴스 보도를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거야. 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안전보장이사회는 아까 말했던 미국, 영국,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 상임이사국과 그다음에 비상임이사국이라고 해서 그 나라들은 늘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비상임이사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비상임이사국을 역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제사회, 이사회. 경제사회, 이사회라고 해서 경제사회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대책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는 그런 경제사회, 이사회. 뭐 말 그대로 경제 문제, 사회 문제와 관련되어서 일을 결정하고 논의하는 그런 곳이야. 그 다음에 신탁통치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는 우리나라랑 관련이 있다 없다? 있어요. 관련이 있어. 1945년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어. 그런데 그다음 유엔에서 우리나라는 해방된 지 얼마 안 되어서 30몇 년간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정부를 구성할 힘이 없다라는 이유로 미국과 소련의 신탁 통치를 받으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신탁은 믿고 맡긴다는 뜻이야. 통치를 믿고 맡긴다는 거. 그러니까 주성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 주성이네 집에 문제가 있어. 그럴 경우에 주성이 너네 집을 너스로 관리할 수가 없으니 준호가 가서 주성이네 집을 대신 뭐 해달라는 거야? 그 결정해주고 막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해주라는 거야. 그럼 이제 주성이는 자기가 뭘 옷을 살 건지 뭘 할 건지 이런 거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준호가 대신 결정을 해주는 거에 따라야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지. 그런 신탁통치 이사회라는 어떤 그러한 조직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사법재판소. 자, 국제사법재판소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분쟁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 안에서 분쟁이 있으면 우리가 법원에 가는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분쟁이 있었을 때 그걸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바로 국제사법재판소야. 국제사법재판소 문제가 가끔 나와 우리나라 뉴스에. 왜 나오냐면 독도를 둘러싸고 일본이 자꾸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는 거야.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이 독도 땅이 일본 땅인지 우리나라 땅인지 뭐 하자는 거야? 재판을 받자는 거야. 자, 우리나라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려고 그래? 안 가려고 그래? 안 가려고 그러. 안 안 가요. 가려고. 왜 안 가려고 그런 걸까? 불리할 테니까. 불리할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 자, 수세님이 주성이가 지금 쓰고 있는 그 헤드셋이 내 거야. 네. 그러니까 주성아, 우리 재판에서 가리자. 라고 하면 주성이는 재판하러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가죠. 왜 안 가? 이건 이미 내 건데 가면은 이게 내 거가 확실히 될 수도 있지만 내게 안 되고 선생님께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바로 그 점입니다. 주성 입장에서는 지금 헤드셋을 자기가 끼고 있고 이건 분명 100% 자기 거야. 근데 만약에 재판으로 간다는 얘기, 주성이가 재판을 하러 인정한다는 얘기는 이게 내 것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주성이가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재판 받으러 간다는 것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 이건 애당초 내 건데 이걸 왜 재판을 해? 내 거를 갖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야. 이게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이야. 독도는 우리 건데 당연히 우리 건데 이걸 왜 재판하냐고 도대체. 너네들은 그럼 왜 서울 갖고 재판하자고는 안 하냐. 부산 갖고 왜 재판하자고는 안 하냐. 당연히 우리 거니까 재판하자고 안 하는 거 아니냐. 그와 마찬가지로 독도도 당연히 우리 거니까 재판하러 가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우리 정부는. 그럼 일본은 뭐라고 하냐면 너 자신 없으니까 안 가는 거지? 너 가서 혹시 질까봐 안 가는 거지? 너 뭐 찔리는 거 있으니까 안 가는 거지? 야, 네가 자신 있으면 왜 못 가냐? 왜 못 가냐? 막 이런단 말이야. 계속 깐죽거린단 말이야. 우리나라의 전략은 일본의 그런 작전에 뭐 하지 않는다? 휘말려들지 않는다.
일본은 자꾸 독도를 분쟁 지역, 서로 다투고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서 재판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뭔 소리, 너 혼자 헛소리하고 있는 거다. 독도는 그냥 뭐다? 우리 것이었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이거는 다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가? 준호는 어떨 것 같아? 독도 문제를 갖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 아니면 지금처럼 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 하지 않았던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가지 그래? 않았던 게.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뭐 있어? 그 다음에 사무국. 사무국인데, 사무국은 말 그대로 연락하고 뭐 회의 일정 잡고 그다음에 살림살이하고 직원들 월급 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곳이 바로 사무국이야, 사무국. 그래서 바로 이 사무국의 우두머리가 뭐야? 사무국의 우두머리가 사무총장. 그래서 이 유엔 사무총장을 누가 했던 거야, 이전에? 지금 사무총장 이전에. 반기문. 우리나라 반기문 씨가 유엔 사무총장을 해서 우리나라가 아주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자, 그 유엔 사무총장은 결국 유엔의 우두머리란 뜻이 아니야. 유엔의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사람의 우두머리 정도지, 유엔 전체의 어떤 그런 우두머리라고 볼 수는 없고, 유엔 전체의 우두머리는 굳이 말한다면 유엔 총회 의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인데, 유엔 총회 의장을 번갈아 가면서 해. 번갈아 가면서 금방금방 바뀌어, 유엔 총회 의장 같은 경우가. 자, 그 다음에 유엔의 산하기구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준호가 한번 쭉 읽어보자. 유엔 산하기구. 위에 산하기고요. 산하기구는 어떤 것도 있는지. 국제연합 개발계획, 국제연합 난민구 등 판무관실, 국제연합 마약통제계획,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 국제연합 환경계획, 국제연합 인권위원회, 국제연합 인종차별 철폐위원회, 평화유지활동 관련 기구, 그 외 각 지역위원회.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건 잘 모르겠어요 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볼까? 다 모르겠어요. 다 잘 다 모르겠어. 모르겠어. 자, 국제연합 개발계획은 말 그대로 전 세계 나라를 개발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발전을 어떻게 시킬 건가, 그런 부분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국제연합 개발계획입니다. 됐니? 두 번째 거는 여러분들이 국제연합 난민 고등 판무관실은 뭐만 기억하면 되면 난민만 기억해. 난민. 자기 나라를 전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자기 나라를 떠난 사람 있지? 그런 난민들을 보호하고 그 난민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결정한 어떤 관련된 일을 하는 것들이 바로 두 번째 난민 고등 판무관실이야. 세 번째, 마약 통제 계획은 말 그대로 마약을 생산하거나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 유통을 금지하기 위해서 국제연합에서 그 국제적인 공조라는 어떤 그런 기구고. 네 번째, 무역개발회의는 어떻게 하면 나라 사이의 무역을 뭐 할까? 온활히 할까? 무역 분쟁을 막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야. 환경계획은 당연히 세계 여러 나라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는 데고, 그 다음에는 인권위원회는 당연히 세계 인권. 사람들의 인권 문제, 그 다음에 인종차별 철폐는 말 그대로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평화유지활동은 말 그대로 평화를 유지하기 활동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도맡아서 한 어떤 그런 기구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지. 주성아, 이제 대충 알겠어? 네. 쌤도 사실은 이 제목만 알지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국제기구에서 일을 할 사람들 아니라면 그냥 이 정도만 알아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전문기구 해나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제노동기구, 국제연합농업개발기구,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통화기금, 국제회사기구, 만국우편연합, 세계기상기구, 세계보건기구, 국제개발협회, 국제금융공사,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투자보증기구,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국제연합공업
농업개발기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자, 이 중에서 네. 잘 모르겠는 거, 잘 안 와닿는 게 뭐야? 준호, 음, 전문 기구 중에서 잘, 뭐 이름만 갖고 잘 모르겠다는 거. 다 모르겠어요. 어? 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야, 네. 국제노동기구는 말 그대로 무슨 문제? 노동. 노동 문제,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 그 노동법과 관련되어서 뭐 주 몇 시간 근무할 건지, 월급은 뭐 얼마 줄 건지, 뭐 파업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세계의 어떤 그런 기준, 그래서 노동자를 탄압하는 국가라든가 노동 환경이 열악한 국가들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바로 국제노동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문제? 응? 국제연합 농업, 농업개발기구는 당연히 뭐 무슨 문제? 농업 개발, 그 농업 문제, 농사를 잘 짓게 하기 위한 농사 기술을 보급한다던가 이런 것과 관련된 그 일들을 하는 거야. 세 번째는 항공기. 그 비행기들 다니는데 항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그 신호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 표준을 만들고 조종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야. 네 번째는 전기, 통신, 전기, 우리가 쓰는 전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통신, 뭐 인공위성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인터넷이라던가 이런 걸 표준을 만다던가 이런 연락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규칙 같은 걸 정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통화. IMF. 국제통화기금 IMF는 어떤 나라가 빚을 논문 많이 져가지고 돈이 없어. 그럴 때 이제 뭐 해주는 기구? 돈 빌려주고 돈 그 나라의 경제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구가 국제통화기금 IMF고 IMF는 우리나라와 관계가 있어 없어? 있어. 있어요. 1997년도인가 우리나라가 IMF 외환 위기를 맞았어. 우리나라가 달러가 부족해갖고 나라가 이렇게 망할 뻔한 그때가 있어. 그래서 국제통화기금으로 우리가 돈을 빌려서 그 위기를 해결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국제통화기금에 간섭을 많이 받은 거야. 그러니까 준호가 무슨 막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돈이 없어. 그러니까 주성이가 알았어, 야, 준호, 내가 돈 빌려줄게. 근데 주성이가 돈을 빌려줄 때 돈을 순순히 빌려주지 않는다는 거야. 왜? 받아야죠. 주성이는 빌려준 돈을 나중에 준호한테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준호가 이 돈을 받아서 제대로 잘 쓸 건지 또 준호가 망하지 않을 건지 이거를 주성이는 감시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주성이가 그런 거지. 준호에게 야, 너 인마 돈 빌려 쓰는 주제에 선풍기는 야, 너 선풍기 갖다 팔어. 너 그리고 앞으로 너 한 끼만 먹어. 돈 갚을 때까지. 너 그리고 친구들 만나지 마. 이렇게 뭐 하더란 얘기야. 준호한테 간섭을 막 하는 거야. 자, 그럼 준호는 그 간섭을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받아들일 받아들여야.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주성이한테 돈 안 빌리면 지금 뭐 하게 생겼는데. 쫄딱 망하게 생긴 거야. 그 할 수 없이 그런 말들을 듣는 거야, 그냥. 그리고 우리나라가 IMF 외환 위기 당시에 IMF 어떤 그런 간섭들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된 그런 부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뭐 하는 데일까? 회사. 회사 기구가 뭐야? 바다. 바다, 배. 아까 항공, 그 민간 항공 기구는 비행기면 이거는 배들 다니는데 항로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배와 관련 그 바다와 관련된 그런 규정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우편. 우편, 편제도, 편지 보내는 거, 정보 편지 보내는 거에 대해서. 그다음은 기상. 기상 뭐 기상, 무슨 문제? 날씨. 날씨 문제. 그래서 세계 기상기구에서 뭐 태풍이 언제 올 거다, 뭐 지진이 발생하던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던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건. 보건기구, 요즘에 WHO가 뉴스에 제일 많이 나오지. 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를 둘러싸고서 이 코로나19가 도대체 왜 생겼는지, 그다음에 그 백신 이걸 허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거를 결정해준 어떤 그런 곳이 바로 WHO. 그다음에 아이디. 개발협회는 아까 저기 뭐야 국제연합 개발계획과 비슷한 겹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어떤 낙후된 지역이라든가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뭐 할 건지 개발할 건지. 그다음에
금융. 개발. 금융공사는 아까 위에 국제통화기금과도 비슷한 성격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개발하려면 돈 필요하잖아. 그런 돈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돈을 빌려줄 것인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아니면 은행들 관련된 규정들 만드는 것들. 그 다음에 국제부개발은행 분하라고. 위에 있는 국제개발협회와 비슷한데 역시 후진국들, 가난한 나라들, 저개발 국가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그 나라들에게 어떻게 뭐 할 건지 발전을 시킬 건지. 그 다음에 투자 보증 기구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아까 주성이가 준호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주성이가 그런 거지. 야, 내가 너 뭘 믿고 돈을 빌려줘? 그럴 때 이제 이런 국제 투자 보증 기구에서 야, 주성아, 얘 돈 빌려줘. 너 혹시 준호가 돈 못 빌려주면 못 갚으면 우리가 뭐 할게? 돈 대신 갚을게.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해주는 것? 보증을 서주는 그런 기구들이야. 그 다음에 국제투자 분쟁 해결 기구는 뭐 우리나라가 뭐 미국에다가 뭐 이렇게 공장을 세웠어. 근데 갑자기 미국이 그 공장을 뭐 나가라고 하는 거야. 그랬을 경우에 그런 황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그런 기구. 그것들이 바로 투자 분쟁 해결 기구라는 거야.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기구. 이거는 요즘에 들어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지. 우리가 말하는 뭐 여러분들 무슨 영화 다운로드 받는 거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책 뭐 저작권 침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작권을 얼마만큼 인정할 것인 건가, 그런 특허권을 얼마만큼 인정할 것인 건가, 그게 나라마다 다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그런 기구들이야. 그다음에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는 공업, 그 산업, 기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건 많이 들어봤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 유네스코는 이 책에도 나오고, 그래서 교육 사업, 그다음에 문화재 보호 이런 것들이 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는 뭐에 대해서? 식량. 농업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식량 생산 증대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바로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독립기구 수정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 국제원자력기구, 세계무역기구. 자, 국제원자력기구도 요즘에는 별로 뉴스에 안 나오는데 이 국제원자력기구가 우리나라 뉴스에 아주 많이 나왔었어. 왜 국제원자력기구 우리나라 뉴스에 많이 나왔을까? 후쿠시마? 아닌가? 후쿠시마가 아니라 북한 핵 문제 원리리? 때문에.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이 국제연합기구를 북한이 탈퇴해가지고 뭐 그런 거 아니면 북한에 정말 핵 그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북한이 뭐 우리는 깨끗해 뭐 이럴 때 IAEA 사찰을 받아야 돼. 이 국제원자력기구가 가가지고 너네 진짜 핵 없었는지 이런 걸 검사하는 그런 역할들. 그 원자력 문제에 관해서 어쨌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IAEA 때문에 우리나라 뉴스에 많이 나왔던 그런 기구입니다. 자, 세계무역기구도 우리나라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WTO도. 왜?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야. 그러다 보니까 그 수출하는 그런 부분에서 수출이나 이런 것들도 마음대로 못해. WTO에서 그 규정이 있어. 그 WTO 규정에 따라서 수출과 수입을 해야지, 그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보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WTO라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또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준호야, 선생님이 한번 쭉 훑어줬는데 대충은 알겠어? 이제? 예. 그래. 자, 그래서 유엔의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봤습니다. 자, 57쪽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정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데 뭘까? 자기 스스로를 찾는 거. 응? 자기 스스로 뭐? 자기 스스로를 찾는 것이요. 자기 스스로 찾는 거.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기 스스로 찾는다는 건 뭐야?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뭘 할 때 가장 행복한지. 그렇지. 그런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해보라는 거야. 자, 준호가 뭘 할 때 가장 행복한지 알아? 행복하지 않을 때요? 아니, 준호는 뭘 할 때 가장 행복한지를 준호가 아냐고.
네. 준호는 뭘 할 때 제일 행복해? 그냥 사는 게 행복해요. 어우, 그냥 사는 게 행복해. 야, 준호 짱이다, 짱. 아, 사는 게 행복하단다, 주성아. 어? 부럽지? 주성이도 사는 게 행복해? 쩝쩝이야? 해나는 어때? 사는 거 자체가 행복해? 그렇진 않아? 어. 네. 자, 또 하나,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 근데 아까 준호가 잠깐 얘기했듯이 사실은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도 잘 알아야 되지만 반대 경우도 사실 잘 알아야 돼.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하지 않은지. 내가 그 행복하지 않는 걸 알아서 그걸 피하며 사는 것도 사실은 잘 사는 거야. 행복한 일을 찾아 사는 것도 좋지만 꼭 행복하지 않아도 되니 최소한 뭐 하지만 않으면 돼? 불행하지 않은 게 사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상당히 감사한 어떤 그런 일일 수 있어.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순간은 내가 불행하더라. 내가 이런 때는 불행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그건 내가 뭐에 살아야 되겠다? 피해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라는 말은 커다랗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잘한다는 뜻은 1번 절대적으로 잘한다. 만약에 뭐 해나가 수영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야. 그럼 수영을 절대적으로 잘하는 거야, 이거는. 두 번째로는 상대적. 상대적으로 잘하는 거야. 내가 수영을 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만큼 아니지만 해나가 내가 그래도 주성이 준호 니들보다 내가 인마 수영을 잘한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야. 자, 세 번째. 못한다. 자신 내부에서 잘하는 일이야. 이거 무슨 말이냐? 자, 뭐 주성이가 수학은 40점, 영어는 30점, 국어는 20점, 사회는 뭐 25점 막 이렇다는 얘기야. 그러면 사실은 절대적으로 잘하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상대적으로 다른 친구들은 다 막 80점, 90점 맞는데 뭐 50점, 40점이면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도 없단 말이야. 하지만 주성이는 자신 내부에서 잘하는 일. 아까 수학이 40점, 영어가 30점, 국어가 2점 이랬다면 주성이는 뭘 잘하는 거야? 수학. 수학을 잘하는 거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아니 무슨 수학 50점 먹고 잘한다라고 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만 난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수학을 잘해. 라는 것들도 잘하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잘하는 게 있으면 당연히 뭐 그게 잘하는 게 확실하지. 아니면 절대적으로 잘하는 게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내가 니들보다 이걸 잘해. 우리가 보통 2번을 제일 많이 얘기해. 상대적으로 잘하는 걸. 그런데 2번이 없다 하면 뭘 찾으면 된다? 3번을 찾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네.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여러분들이 발견했으면 좋은 거고 지금 난 내가 뭘 잘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행복한지 모르겠는데 정상입니다. 아직 모르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찾아가는 거고 또 지금 준호가 다행히 난 사는 것 자체가 행복해요 라고 해서 그게 잘 이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준호가 이제 좀 더 살다 보면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다 보면 사는 게 꼭 행복한 건 아니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어. 인생은 고다. 사는 것 자체, 태어난 것 자체가 고통이다, 고난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준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지. 근데 어쨌든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생각은 뭐야? 때로는 변하고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자기 자신을 잘 알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8쪽에 보면 2009년 12월에 UNDP 한국 사무소가 폐쇄됐대. 왜 UNDP 국제연합 개발 계획인 한국 사무소가 있었는데 왜 그게 폐쇄됐을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을 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지. 아까 주성이가 쫄딱 망한 준호네 집에 도와주기 위해서 주성이가 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주성이가 뭐해? 준호가 나중에 성공해갖고 엄청 잘 살게 됐어. 그럼 더 이상 주성이가 와서 준호를 도와줄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럼 이제 주성이는 뭐해?
철수해서 다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되는 것처럼 이 UNDP 국제연합개발계획이 그 가난한 한국 1950년대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그 TV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아프리카 애들이 이렇게 배풀도 나와가지고 뭐 잉 울면서 막 하고 막 뭐 나오잖아. 뭐 당신의 뭐 뭐야 뭐 3만 원이면 뭐 이 한 가족이 뭐 한 달을 살 수 있습니다. 뭐 당신의 뭐 작은 영상이 한 가족을 살립니다. 뭐 하면서 뭐 월드 비전 뭐 이렇게 나오잖아 막. 근데 그때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의 어떤 그런 사진이 떼국물 질질 흘리고 막 이런 깡통 하나 들고 있는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가 아니면 여러분 증조 할머니가 뭐 동생 이렇게 등쳐 있고 잉 하고 울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전 세계에 그런 사진들이 퍼졌어. 그래서 뭐야 전쟁 고아 한국을 뭐 합시다 도웁시다. 그러면서 이제 저기 지금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나 이런 나라가 아우 한국 불쌍해 한국 도와줘 막 이랬어. 필리핀 막 이런 나라가 아우 한국 도와줘 막 이랬어. 그러면서 당시에 우리나라는 야 필리핀만큼만 우리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필리핀을 부러워했어.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필리핀을 부러워해? 아니지 거꾸로 필리핀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하지 지금은. 그런 점에서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서 유일한 나라 도움 받던 나라였는데 오히려 뭐 하는 나라? 다른 나라를 도와주도록 신분이 바뀐 나라로서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는 또 우리나라가 갖는 자부심 뭐 이런 걸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되겠고 아까 뭐 유네스코나 뭐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뭐 중간중간에 쭉 이야기를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112쪽에 보면 세종대왕 문해상이라는 상이 있거든. 왜 세종대왕 문해상일까? 세종대왕 문해상은 어떤 상이고 왜 세종대왕 문해상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이게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해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글을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문맹 퇴치랑 이제 문맹률을 낮추는데 힘쓴 그런 사람들에게 세종대왕 문해상을 주고 세종대왕이 이제 한글을 만들어서 문맹률을 낮추고 백성들에게 글을 알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문해란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에서 세종대왕 문해상이란 이름이 붙여진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잘 얘기했습니다. 준호야. 세종대왕 문해상이라는 게 있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때? 자랑스러워 아니면 뭐 그저 그래 창피해? 뭐 어때? 자랑스러워요. 세종대왕 문해상에서 야 세계가 세종대왕을 인정하고 있지 않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서 문맹을 퇴치한 그 업적을 인정해서 문맹 퇴치에 앞장선 사람들에게 그 상 주는 상 이름이 세종대왕 문해상 아니냐? 야 세계가 세종대왕을 인정했다. 정말 짱이다. 라고 우리나라 사람 자부심이 막 끌어. 자 여기까지만 얘기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 이면에 있는 또 다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왜 세종대왕 문해상인가? 그 상금을 누가 줘? 유네스코? 우리나라가 줘.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서 그 기금을 출연한 거야. 그래서 그 상 이름도 뭘로 정한 거야? 세종대왕 문해상 이름을 정한 거야. 이해가? 그래서 선생님은 모르겠습니다. 쌤이 애국자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쌤은 다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꼭 보면 뭐야? 한 부분을 이렇게 빼놔. 뭐 카이스트에 갔더니 백주성 기념관 막 있는 거야. 백주성 기념관이라고 건물이 딱 있는 거야. 막 백주성 막 동상도 있고. 그 사람들이 와 백주성이 얼마나 훌륭했으면 이 백주성의 이름을 딴 이런 기념관도 짓고 막 동상도 만들어주고 그랬겠냐. 야 백주성 짱이다. 라고 했는데 나머지 절반의 진실은 뭐겠어 주성아? 제가 지었나 보죠. 주성이가 그거 기부한 거야 카이스트에다가.
몇백억 기부 탁 했더니 아유 고마운 백주성님 하면서 이제 뭐야? 그 백주성이 기부한 돈으로 그 건물 세우고 그 건물 이름을 백주성 기념관 이렇게 정하는 거야. 충남대에 가면 정심화홀이라는 곳이 있어. 충남대 그 바로 그 정문 들어가면 그 콘서트 열리고 막 이런 곳. 정심화라는 분이 사람 이름이거든. 그 정심화홀이라는 이름을 딴 이유도 그 정심화라는 분이 뭐 한 거야? 충남대에다 기부를 많이 한 거야. 그래서 그분 이름을 따서 그렇게 한 거란 얘기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거지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런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아는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어쨌든 유엔의 여러 가지 기구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어떤 그러한 측면 한 측면과 또 여러분들이 이른바 진로 탐색이라는 부분들 중에서 특별히 이런 국제 활동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어떤 그러한 책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과거 우리나라는 그냥 우리나라 안에서만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면 당연히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사는 거를 당연히 얘기했어. 우리나라가 그 여행이 자유화된 게 1980 몇 년도인가 그 이후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외국 한번 나가는 것들도 쉽지가 않았었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화 사회, 국제화 사회 속에 살고 있고 여러분들이 꼭 대학을 심지어는 중고등학교를 한국에 있는 중고등학교, 한국에 있는 대학으로 가라는 법이 없어.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 있어. 또 여러분들이 직장을 꼭 한국의 직장을 얻으라는 법이 없어. 외국에 나갈 수도 있고 한국에 있다 하더라도 이른바 다국적 기업, 뭐 구글이라던가 구글 한국지사에서 일하면 우리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을 더 많이 만나. 뭐 이런 어떤 그런 문화 환경 속에 살고 있고 또 여러분이 뭐 결혼 자체도 선택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혼 자체도 우리는 당연히 한국 사람하고 한다 생각했어. 근데 이제는 결혼도 한국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상이 되었고 또 나중에 여러분이 사는 곳도 한국에 살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렇게 세계가 하나가 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요즘에 그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그냥 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워낙 이동도 잦고 교류도 잦다 보니까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의 어떤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 나라만 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세계가 함께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 유엔의 역할이라던가 이런 국제활동 역할들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준호야, 너의 행복한 삶이 오늘 이 수업을 하면서 좀 깨졌어? 첫날 한 소감을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준호. 소감이요? 소감. 같이 한 소감. 그렇지. 같이 같이 한 한 소감. 소감. 재밌었어요. 응? 재미있었어요. 와, 재밌었어. 너 한 번도 안 웃었는데 네. 안 웃고도 재밌나 보지, 준호는? 그래. 준호가 아주 이렇게 긍정적인 친구입니다. 사는 것도 재밌고 표정 하나 안 변하고도 재밌었다고 그래서 쌤도 아주 반갑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책이 이게 응? 이거 맞아요? 다음 주에는 그 책이야? 아니에요? GMOI 아니야? 쌤하고 다른가? GMO예요? 잠깐만. 다다음 주인가 보죠 책이. GMOI 아니야, 얘들아? GMOI 맞겠죠? 또 모르겠어요. 몰라? 해나? 네, 모르고 있어요. 잠깐만, 쌤이 확인해 줄게. 이것도 헷갈리면 안 되니까. GMOI 맞는 것 같은데. 아니다. 근데 너 왜 아까 그 책 들었어? 쌤이 깜짝 놀라게. 다음 책인 것 같아요. 그거 다음 책도 아닌데? 한참 다음 더 책도 아니에요? 잠깐 보겠습니다. GMOI야. 그래, 그건 다다음 주 책이다. 그렇구나. 우리 여기서 실고는 다다음 주이고 다음 주에는 네. GMOI라는 유전자 조작 인간 동화책입니다. 동화책. 장편 동화책. 그래서 GMOI 책 가지고서 다음 주에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우야 들었어? GMOI라는 책이야. 창비에서 나온. 자,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오,